안녕하세요,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름공항이라는 그림책을 보고 그림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각자 꾸며보는 활동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건이 일어난 흐름을 생각하면서 까마귀와 감나무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랑 글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교과서는 144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 3장을 보여줄 텐데 그 사진들을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흥부와 놀부. 네, 이 이야기 모르는 친구들 없죠? 자, 이 사진과 공통된 점을 이제 찾아보세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콩쥐 팥쥐. 세 번째입니다. 혹부리 영감. 자,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이 공통된 점들이 막 생각날 텐데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옛날 이야기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고요. 또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무슨 뜻이죠? 착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 옛날 이야기들이 그런 주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3가지 이야기 모두 공통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죠. 흥부가 부자가 되고 콩쥐가 또 원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착하게 살던 영감이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또 반대로 놀부나 팥쥐나 부자 양반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뭔가 착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 꼭 등장해요. 흥부와 놀부의 까치가 그렇고, 제비가 그렇고, 까치가 아니죠. 제비가 그렇고, 콩쥐팥쥐의 개구리나 황소.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인가요? 네. 동물들이 등장하고, 또 혹부리 영감의 도깨비가 또 그런 인물이죠. 이것도 또 공통점이네요. 또 어떤 점이 더 비슷하죠? 네. 착한 주인공이 있고 나쁜 주인공이 있죠. 그리고 동화책이나 우리가 그림책에서 책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될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혹부리 영감, 콩쥐팥쥐, 흥부와 놀부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읽어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나 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교과서 144쪽에 문제 1번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까마귀와 감나무를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건의 흐름 하면 우리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랑 어디였냐면 2단원에서 나무 그늘을 산 사나이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 간추리는 방법을 배웠을 때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간추려 봅시다 해서 사건 순서대로 간추렸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 단원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럼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제목과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준비됐죠? 시작할게요. 까마귀와 감나무.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까마귀가 떼지어 날아와 감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내 재산이라고는 이 감나무 하나뿐이야. 까마귀 한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감을 따 먹은 대신 금을 드릴게요. 말을 끝내자 까마귀 떼는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네, 다음 오른쪽 145쪽으로 갈게요. 정말 이틀이 지난 뒤에 우두머리 까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다 만들어 두었단다. 그러자 까마귀는 땅으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동생이 등 위에 올라타자 까마귀는 날개를 펴고 훨훨 날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바다를 지나고 또 다른 바다를 지나 이 산꼭대기와 저 산꼭대기를 지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에요. 동생은 눈이 부신 금덩이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두머리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오르세요.
동생은 한 손에 금이 든 작은 주머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우두머리 까마귀 등을 꼭 잡았습니다. 첩첩이 쌓인 이 구름 저 구름을 지나 한참 만에 감나무 바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동생이 형을 초대하였습니다. 동생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감나무를 빌려주었습니다. 형도 동생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까마귀 우두머리는 형도 그 산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기가 동생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마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오르세요. 까마귀가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는 형을 금산 위에 놓아놓고 혼자 날아갔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네요. 어때요? 선생님이랑 아까 이야기했던 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와 공통점이 있나요? 네. 오늘 읽은 까마귀와 감나무는 베트남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이런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점은 비슷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교과서 149쪽에 문제 6번을 볼게요. 149쪽 6번. 자, 거기에 콩쥐팥쥐랑 혹부리 영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6번 문제. 까마귀와 감나무를 읽고 깨달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괄호 1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글쓴이가 이 이야기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은 다시 말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 자, 이야기의 주제를 묻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주제를 써보세요. 네, 까마귀와 감나무에서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전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라고 해도 맞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쓴 친구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의 주제를 한번 찾아봤고, 다시 148쪽으로 돌아와서, 자,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차례대로 네 컷으로 나눈 그림이 있어요. 네, 1, 2, 3, 4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문제 4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했을 때 줄거리 요약했던 거 기억하죠? 그 활동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간추리려면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줄거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랑 아주 비슷한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요약을 해볼 텐데 먼저 1번은 이미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 많은 형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가운데서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 한 채만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네,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형제가 나눠 가진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은 누가 등장하죠? 네,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겠죠. 까마귀가 나와서 사건이 새롭게 전개가 되는데 나머지 2, 3, 4번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을 해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읽어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줄거리 요약할 때 우리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 가지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다 됐나요?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2번 까마귀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동생네 감을 모두 먹은 까마귀가 동생을 금이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갈 테니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라고 했다. 네. 그리고 3번에서는 동생이 이제 까마귀를 타고 어디론가 가죠? 그거를 뭐라고 요약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동생은 까마귀를 타고 금이 가득한 산으로 가중이에 금을 담았고 부자가 되었다. 네. 산으로 가서 주머니에 금을 담아와서 부자가 되었다. 근데 그 주머니가 아주 큰 주머니였어요? 아니면 작은 주머니였어요? 그렇죠. 까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그만 주머니를 준비해서 무사히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그걸 본 형이 아버지 제삿날 형이 동생을 똑같이 하게 하면서 사건이 다시 또 반전이 되는데 마지막 4번은 어떻게 요약했냐면 부자가 된 동생을 보고 형은 그대로 따라했는데 금주머니가 너무 커서 결국 산에 혼자 남겨졌다. 네, 형은 아주 동생과 다르게 아주 큰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머니에도 담고 귓구멍이며 옷 속, 입 속에 막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네, 까마귀의 등을 타지 못하고 산에 혼자 남겨졌죠. 네. 금이 아무리 많은 산에 있어도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남겨지면 금을 쓸 데도 없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결국에 형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주제는 착하고 욕심 부리지 말며 살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아까 주제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사건의 순서를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맨 처음 일어났던 사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동생과 형이 있는데 두 형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많은 재산을 동생은 감나무와 허름한 집만 받았고 형은 나머지 모든 재산을 가졌어요. 네, 가진 게 감나무랑 허름한 집밖에 없던 동생에게 까마귀가 나타나서 감을 다 먹었죠. 네, 형도 나중에 똑같이 동생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동생과 형은 까마귀의 등을 타고 금이 가득한 산에 똑같이 갔죠.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작은 주머니에 금을 담아왔고 형은 큰 자루에 그리고 막 옷 속에도 금을 잔뜩 담아왔어요. 그래서 결론, 동생은 부자가 되었죠. 형은 산에 혼자 버려졌죠. 네,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때요? 한눈에 보기 쉽죠? 네, 이야기를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고요. 이렇게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예상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서 더 재밌게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 읽을 건데요. 아름다운 꼴찌라는 글을 읽을 거예요. 꼴찌? 꼴찌가 아름답다? 그럼 또 무슨 이야기일까? 다음 시간에는 2시간을 할 거예요.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요.